네, 경기도 행정이부사 김희경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남경필 지사께서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정의아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명진 목사님 또 영단 스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기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것이 경기도학교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의 김병옥 총장님 또 이번 행사를 전부 다 총괄해 주신 최완규 찰분단 경제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국내의 학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씀하시고 통일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맞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해기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남북한 평화 공존 가능성과 새로운 통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때 선결적인 해결 과제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제1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군사 분계선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접경도 있고 또 6.25 이후에 분단된 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통일을 준비하는 전초 기조로서 이러한 통일 준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북한 지민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럼으로써 남과 북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서 고민을 했었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말라리아 방면이라든지 농촌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남과 북의 협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 사업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던 최근에 경기도가 준비했던 통일 준비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의 평양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천 일대 8월 20일 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유소년 축구단이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북한의 청소년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기량을 겨누고 또 오종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경기도가 해온 평화 화합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 되고 있고 또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통일 방향에 대한 시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을 위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70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군사적으로 긴장되고 있고 대결하고 있는 또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으로 또 점철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신 후에 바로 북한에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도 또 비난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10월 달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10일에 북한에서 특별한 도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의 길은 좀 더 요원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묻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통일과 나눔에 대해서 기고를 모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그랬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들은 우리 기성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더 틀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통일 의식을 조사하는데 오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절반 정도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내야 될 20대의 경우에는 불과 30%만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통일을 이루고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분단과 통일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개념,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통일 문제를 기존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서 실천 가능한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경기도와 신한대학교 탈분단 경제문화연구원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고, 또 분단을 경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경계의 역동성에 대한 국내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저명한 학자들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경계 초월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통일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깊은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의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일 기분 여러분들, 또 오늘 오늘과 내일 토론에 참석하신 국내 석학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진정한 화해와 대화를 하고 또 이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희경 경기도 부지사님, 그리고 국내외 석학 여러분, 오늘 뜻깊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과 경계를 넘어서 서국격의 부상과 새로운 통일 방향을 주제로 경기도와 저희 신한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굴곡의 역사가 만들어낸 단전한 갈등의 메커니즘으로 토론하고 분단을 넘어서 통일을 향한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가 되고 분단 70년이 되는 해도 됩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남과 북은 교류와 신장이 반복되기도 하다가 군사적 충돌이 이야기되면
그동안에 쌓아온 교류와 공존의 성과마저 약화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체적인 제도와 인용 차이는 너무나도 견고해서 독일의 전망은 더욱 멀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경계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평화와 공존에 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남북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분단과 분쟁 그리고 경계 문제에 대해서 훌륭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식교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해외 석학분들에게서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구체적인知名도를 확보하신 분들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남과 북의 분단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조혜신한대학교는 장차 다가올 독일을 앞당기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탈분단 경계 문화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남북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나아가서는 지역의 내외 갈등과 공동 그리고 한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경계 연구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경필 도지사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유현석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한민국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이 신한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해 오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최완규 탈분단 경계문화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한국을 찾으신 국제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분단과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북관계의 전기를 모색하고 새로운 통일 방향을 구상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데요. 저는 그래서 가끔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반신불수 상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몸을 밤을 쓸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난 70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이 반신불수 상태인 이 한반도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 통일을 위한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접근하는 그 자세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호 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그런 이해를 서로 정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정대해 가는, 그것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분단과 경계를 넘어서라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주민들뿐만 아니고 주변국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것도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게도 인류 사회의 진보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신념이고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가치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에 광복된 이후에 38선이 꺼진 것은 국제적인 요인도 있고 국내적인 요인도 저는 결합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영토뿐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까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전선이 자칫 국정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상황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고착화, 공고화가 낳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냉전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남북관계는 통일의 토대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해방 후 지난 70년은 사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단의 비극과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수출 규모로 따지면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은 어렵게 일궈낸 이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도 분단이라는 치명적인 이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성취일 뿐입니다. 저 역시 한반도 분단에서 비롯된 아픈 가족사이면서 동시에 이뤄내야 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장인은 고 김문묵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의전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외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분단의 와중에 가족을 떠나서 호를 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온 분입니다. 늘 북의 고향에 병원 하나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장인은 돌아가셨고 그 장인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제가 입문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저는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정치의 최고의 그 정치적 목표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런 개인사가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 환경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렵사리 추진 중이고 이달 말에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적은 인원이죠.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가족 상봉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육의 그 두꺼운 정리는 어떤 일보다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북 모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도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망만으로는 평화와 통일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무지개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실천적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지나친 유화 정책, 경직된 상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도의 강도의 정교한 우선순위를 갖춘 대북 정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대규모의 식량 지원, 남북이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는 경제협력,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이슈 등 각 분야에 걸맞는 그런 세분화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무지개 정책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치는 것이 성을 치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간의 각종 레벨의 대화, 그리고 양자 다자간 외교를 통한 노력, 그리고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내외 국제기구와 NGO를 통한 교류 확대, 이 네 가지를 제가 4차원의 입체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과의 접촉면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 수장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달 말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끝나고 상봉이 끝나고 난 즈음에 제가 통일부를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의장에게 제가 그 서신을 보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남북국회 수장회담이 물꼬가 트이고 이 회담으로 물꼬가 남북 간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회담, 국회회담, 본회의담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남북의 의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은 많이 완화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비록 지난 7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 5천년의 긴 역사를 보는 아주 짧은 일탈의 기간이고 우리 이 민족의 동질성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적어도 남북 문제만큼은 우리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만 가지고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일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단 체제가 두 세대를 넘어서기까지 지속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와 선열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조치들이 과감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질적인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데 필수적으로 비용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마 이달 20일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2016년부터 2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갈 경우에 통일 비용이 약 8,663조,
계산상 그렇게 대강 한 8,600조가 든다고 보면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를 하면 3,020조 정도가 준다는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SOC 투자까지를 확대를 할 경우에 4,200조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2026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66% 수준에 도달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만은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남북 협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해안입니다. 장차 얻으려면 먼저 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남북 관계에도 이것이 해당된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현재 동북아 정세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지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정책이 맞물려서 긴장된 평화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평화힘법을 수정하여서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옛 소련의 명성을 재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운명에 깊숙이 개혁하려는 주변국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반목과 대결의 땅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공의 없이 화평은 생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지금 모든 외교의 기결점을 통일 외교에 두어야 합니다. 4강 외교, 다변화 외교, 통일 공공 외교,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의 최종 목표는 바로 통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그동안에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통일 외교에 매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인류 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동북아시아 정세 전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타협의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에 돌입할 경우에 남북관계는 또다시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비관적 생각, 비관론자들은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마리 코끼가 싸울 때도 그렇지만 두 마리 코끼가 사랑을 나눌 때도 어차피 불바천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 그리고 개인의 힘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이 한반도가 질곡의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뜻 그대로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철학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인간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를 꽃피우는 홍익인간의 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개성하는 통일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문화 융성과
그리고 인류사의 진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의 치어리더로서 인간을 존중하며 배려와 열림의 문화를 전파하는 문명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